안녕하세요. 기초 말하기 원의 김경민입니다. 자, 오늘 첫 강의인데요.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 수업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학습 목표 이렇게 해놓고 세 가지를 일단 뽑아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주제는 일단 20강을 조금 다 다르게 구성을 했어요. 근데 그냥 일상 회화가 아니라 신문이나 잡지에서 다루는 그런 주제들. 그래서 뭐 거시경제라든지 뭐 별거 아니지만 국제정치, 환경, 뭐 테크놀로지, 보건 뭐 이런 거 조금씩 다 약간 수박 겉핥기지만 요즘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는 그런 주제들로 문장을 10개씩 꾸며봤고, 그리고 문장을 만들 때 지금 타이틀이 말하기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글로 쓸 때랑은 조금 문장 구성 요소라든지 구조를 조금 심플하게, 그리고 단어도 최대한 간결하게 그런 식으로 문장을 많이 써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갈 때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가, 어떤 식으로 의미 단위를 쪼개고 어떤 식으로 주어를 잡고 동사를 어떤 식으로 쓰고 내용 연결을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장문 요소까지 가미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상적으로 캐주얼하게 대화를 하기 위한 영어가 아니라 어떤 일정 내용, 그것도 신문이나 잡지에서 다루는 내용이니까 약간 좀 무게감 있고 그 다음에 서브스턴스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장들 자체, 예문들 자체가 조금 문어체에 가까울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고급 영어라든지 아니면은 통번역대학원 입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장 구조가 이제 20강 정도 해서 10문장씩 뽑으면 200문장 정도 되는데, 문장 구조라든지 표현이랑 좀 겹치는 것들이 당연히 있죠.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굉장히 간단한데 의외로 학생들이 잘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주제만 다르게 해서 문장은 조금, 그리고 사용되는 표현은 조금 반복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0강씩, 아니 10문장씩, 한 강에 10문장씩 그렇게 문장을 만들고, 강의 끝부분에 이제 문장을 두세 개 정도 붙여가지고 말하기 연습을 할 건데, 요거 할 때는 이제 그 통번역 할 때 간단하게 이제 주요 내용 기억해가지고 하는 메모리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1강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1강은 주제를 경제로 잡았어요. 근데 경제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시리즈를 몇 개를 찍을 수 있을 정도인데, 진짜 그냥 거시경제라고 생각되는 거, 그다음에 뭐 금융위기 관련된 거, 뭐 금리 얘기 나오고 이러는 거, 그런 것만 10개 딱 뽑았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거 10개를 볼게요. 자, 1번. 한국은 압축 성장을 이뤘습니다. 자, 일단 한국 경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 얘기할 때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압축 성장을 했다. 자, 1번부터 문장이 조금 거시기 한데, 압축 성장을 영어로 할 때 compressed라든지 그 압축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의미의 압축, 이런 거를 한영사전에서 찾아다가 갖다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paraphrase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갈 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 문장을 그대로 옮겼을 때, 정말 말 그대로 용어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런 거를 그대로 옮겼을 때 영어 문장에서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아닌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영어에서 말이 되게끔, 우리나라 말에서는 압축성장하면은 그냥 다 이해하잖아요. 아, 짧은 기간에 빨리, 많이 경제 성장을 했다는 뜻이구나. 그거를 이제 영어에서는 압축이라는 말로 했을 때 이게 make sense 하지 않고,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좀 늘어지는 느낌이지만 짧은 기간에 걸쳐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다, 요렇게 해야 압축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가끔 이제 영작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압축 성장했을 때 압축에 해당하는 거 한영에서 찾고, 그 다음에 성장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압축이라는 표현이 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계신데, 그거는 이제 한국어를 영어로 단순하게 전환 내지는 변환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코드만 바꿔놓은 거죠. 네. 근데 영어에서는 의미까지 통하게 말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즈를 해야 돼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의역 범주에 들어가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의미를 풀어준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보셔야 되고, 짧은 기간 동안 이거를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야 압축 성장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전치사를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in a short period of time, over a short period of time,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이루다, 이거는 진짜 그냥 직역하시면 되거든요. 이룬다, 성취한다, achieve,
economic growth 하시면 돼요. 근데 economic growth는 이게 경제 성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사 처리하지 않고 불가산명사로 쓰는 거예요. 뭐 achieve an economic growth라든지 뭐 achieve economic growth에다가 s를 붙인 형태라든지 이렇게 안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경제성장 요거를 어떤 식으로 명사 처리를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옮길 때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한국어 용어하고 문장 구조를 그대로 살렸을 때 영어에서 성립하는가?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아냐? 그건 이제 영어 표현에 대한 지식이 좀 있고 영어 문장을 좀 많이 본 게 있어서 나름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이 안 나온다. 그러면 패러프레이즈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중간 작업을 하고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표현들. 그죠? 경제 성장을 이룬다 사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뭐 achieve economic growth 하면 되고요. 근데 압축이라는 게 짧은 기간 동안 많이, 그죠? 정도가 크다는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이에 해당하는 형용사를 economic growth 앞에다가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1번, 2번 내용 합치면 Korea has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in a short period of tim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시제를 has achieved 요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has 빼도 문법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achieved라고 쓰면은 한국이 압축 성장을 이루었다는 과거의 사실, 역사적인 진술을 하는 거고요. has achieved 하면은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경제 성장을 이루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엄청난 성장을 이룬 상태다. 그죠? 그 과거 특정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기간. 그래서 그 상태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음. 이거를 나타내는 시제가 현재 완료니까요. 그래서 우리말만 보면은 이뤘습니다 했으니까 과거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말에는 시제가 3개밖에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시제가 과거가 나왔을 때 영어로 옮길 때는 선택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로 할 건지 단순 과거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에서 진행 시제가 나왔을 때도 뭐 현재, 단순 현재 진행으로 할 건지 현재 완료 진행으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선택을 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엄청난에 해당하는 형용사 이런 거는 그냥 뭐 상당하다, 뭐 significant, considerable, 뭐 놀랍다, 뭐 surprising, amazing 뭐 적당히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근데 remarkable 진짜 많이 쓰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묘사할 때 한국어에서 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이런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대단한 뭐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로 remarkable 많이 씁니다. 뭐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런 거에 해당하는 형용사 아무거나 갖다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의외로 영어 문장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요소가 되게 많다. 패러프레이즈를 할 건가 말 건가.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그대로 살릴 건가 말 건가. 혹은 표현을 그대로 살릴 건가 말 건가. 그리고 패러프레이즈를 하기로 했다면 뭐 안 하기로 했어도 마찬가지지만 주어 뭘로 잡고 시제 처리 어떻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가 쓰는 명사들 수나 관사 처리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 다 골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고를 게 많다. 요거 이제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한국전쟁 이후 한국인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얘기할 때 기점이 되는 게 그 해방 내지는 한국전쟁 이후가 되겠죠. 전쟁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경제발전 시작해서 지금까지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여기도 지금 시제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해서 과거로 나와 있기는 한데요. 여기서도 한 번 더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한국전쟁 이후인데 이거를 그냥 그 한국전쟁 이후랑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거를 다 과거 사건으로 봐서 after 쓰고 단순 과거 쓸 건지 아니면 since 쓰고 현재 완료 쓸 건지 요거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질 같은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그냥 용어 자체를 알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삶의 질, the quality of life 이게 제일 광범위하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삶의 질이고요. living standards 하고 living conditions 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삶의 질하고는 의미가 약간 달라요. living standards 하면은 우리말로 갔을 때 제일 가까운 거는 생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living conditions 하면은 우리말로 했을 때 제일 의미가 잘 담기는 표현은 생활 여건이라고 봅니다. 삶의 질하고 생활 수준, 생활 여건 이게 그 약간씩 다른 것 같은데 일단 the quality of life 이거는 금전적인 거.
그래서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 플러스 뭐 여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 그 다음에 그 삶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뭐 건강 상태, 뭐 정신적인 거, 신체적인 거 다 포함.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측면의 그 삶의 만족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living standards는 약간 소득에 국한된 그런 느낌이 더 강해요. 그리고 living conditions 했을 때는 약간 어떤 공간에서 살고 있나, 살고 있는 그 공간이 괜찮나, 좀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그러면 사실 한국전쟁 직후하고 비교를 하면은 요거 셋 다 크게 향상된 거는 맞는데요. 그냥 가장 복합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로 선택을 해서 써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the quality of life 요거를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그다음에 크게 향상됐다. 이게 우리말에서 향상되다. 이렇게 피동으로 나와가지고 영어에서도 수동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improve가요. 자동사, 타동사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something improve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지금 크게라고 부사가 붙어 있죠? 이거는 이제 뭐 드라마틱하게, dramatically 뭐 이런 거 거기에 해당하는 그 부사 아무거나 골라 쓰시면 돼요. greatly, significantly, considerably, dramatically, drastically, 뭐 그쵸? 굉장히. 아니면 improve very much 라도, 그죠? 뭔가라도, 그거라도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크게 향상됐다 이런 거 보면은 동사 부분 쓸 때 시제도 시제인데 그죠? 내가 이거를 자동사로 쓸 건가 아니면 타동사로 쓸 건가, 그리고 자동사를 쓰면 수동태가 안 되고요. 타동사를 써가지고 수동으로 표시를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것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has greatly improved since the Korean War.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한국 전쟁은 The Korean War예요. Korea War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더도 붙여주셔야 되고요. Korean으로 형용사용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The quality of life of Koreans 하셔도 괜찮아요. 한국인들이 누리는 삶의 질 해서 The quality of life of Koreans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고, quality of life 그 다음에 of Koreans에서 of가 겹치는 게 싫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in Korea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영작할 때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옮길 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요소가 많다. 그죠? 이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어 문장 구조라든지 용어 같은 거 그대로 직역하면 되는데 그 경우에도 내가 선택할 게 꽤 있는 거지요. 그죠? The quality of life, the Korean war. 그 다음에 improve 자동사, improve 현재 완료. 그 다음에 크게 부사 어떻게 선택할 건지 뭐 이런 거 세세하게 좀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3번, 한국은 세계 14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거를 14위니까 이게 순위할 때 랭킹, 경제 대국 뭐 하나로 떨어지는 뭐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영작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이에요. 할 수는 있어요. 뭐 economic powerhouse 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파워하우스를 굳이 여기다가 예문에다 넣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의외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기사 읽으면서 그 경제 규모 순위 얘기하면서 파워하우스라는 말을 쓴 거를 본 적이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대1로 딱 매칭이 되는, 그래서 한국어 문장이랑 영어 문장이랑 봤을 때 정말 이거를 이렇게 바꿨구나 요거를 그냥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래서 단어장을 만들듯이 이렇게 하는 영작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요거는 하려면 하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 대응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실제로 말을 그렇게 하냐,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문장 구조나 단어를 그렇게 가져가냐 이거거든요. 이거는 구글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본인이 보고 들은 게 많아야 돼요. 내가 좋은 영어 문장을 보고 들은, 그래서 사전에 쌓은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말하기 공부하고 쓰기 공부를 할 때 말만 하면 이게 되고 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좋은 거를 집어 넣어야 돼요. 인풋이 꾸준하게 있어야 해요. 그래서 듣기, 읽기는 당연히 항상 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읽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선택의 폭이 요즘엔 너무 많죠. 그냥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매체, 영어권 매체의 그런 기사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면 무난해요.
그래서 파워하우스 이런 거는 네, 딱 한 단어로 떨어지니까 편할 것 같기는 한데 막상 딱히 그런 류의 기사에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보면은 이제 그 영작의 첫걸음, 아, 이것은 패러프레이즈 각이다. 요거를 인지하는 게 1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 경제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큽니다. 이제 순위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14번째로 크다. 이렇게 했을 때 영어로는 최상급을 쓰면 돼요. 제일 큰데 제일 큰 순서로 따졌을 때 14번째다. 그래서 the 14th largest economy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최상급 쓸 때 지금 largest 다음에 꾸며주는 명사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더를 써야 돼요. 왜냐면 14번째로 큰 거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정을 해주는 거고요.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가 없을 때, 상태 서술할 때, 보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더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최상급 쓸 때는 그냥 더를 쓰세요. 네. 그러면 요거는 Korea has the 14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요 정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Korea is the 14th largest economy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비동사를 쓰면은 주어하고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주격보어 이게 논리적으로 같은 개념의 카테고리여야 비동사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코리아라는 나라는 이코노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코노미라는 단어를 그 나라의 경제해서 그 나라를 세는 단위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경제 맥락에서 어떤 나라 이름이 나온 다음에 그냥 the economy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냥 그 나라 내지는 그 나라의 경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Korea is 이렇게 Korea is the 14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요 구조도 괜찮고요. in the world를 the world apostrophe s 이렇게 해서 형용사처럼 쓰실 수도 있어요. Korea is the world's 14th largest economy.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해요. 월드에 어퍼스트로피 s는 붙여주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세계의 그죠? 14번째로 큰 경제입니다. 이 의미이기 때문에 월드를 명사 앞에 쓰는 경우에는요. 어퍼스트로피 s를 붙여가지고 형용사처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14위의 경제대국 이런 식으로 할 때 서수하고 최상급 써서 순위 표현하는 거 이거는 그냥 문형을 외워두세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예문 가지고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한국의 수출 순위는 세계 6위입니다. 이거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예요. 다른 강의에서 또 순위 나오는 거 할 때 또 볼 건데요. 오늘은 요거 하나만 할게요. Korea is the sixth largest exporter in the world. 이렇게 6번째로 큰 수출 exporter. 이게 사전 찾으시면 수출 업체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업인가 개인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무슨 직업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영어에서 er이나 or 붙여가지고 사람 직업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꼭 사람이나 직업에만 국한돼서 쓰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는 운전을 잘한다 라고 했을 때 I am a good driver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직업이 드라이버는 아니에요. 근데 나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저는 운전을 못하지만 아무튼 꼭 내 직업이 아니어도 ER이나 OR이 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주체 요거를 나타낼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지금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exporter 하면은 수출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exporter, importer, 그 다음에 뭐 온실가스 배출국 하면은 뭐 greenhouse gas 배출하다가 emit이잖아요. E-M-I-T, emitter. 그래서 emit하는 주체, emitter. 이런 식으로도 써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은 희토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China is the world's largest 희토류 producer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ER이나 OR 붙은 명사를 그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주체, 그 주체가 꼭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순위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exporter 이런 거 표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4번, 한국의 1인당 GDP는 34,000달러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1인당 GDP란 용어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 제시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그거 두 개만 볼 거예요. 자, 1인당 GDP 이거는 GDP per capita 해도 되고 per capita GDP 해도 돼요. 이게 per capita 이게
아마 라틴어일 거예요. 그래서 per 하면은 뭐뭐 당이고요. 그다음에 capita 하면은 이게 캐피탈 여기의 어원일 거예요. 아마 머리라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두 당이니까 이게 1인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GDP하고 1인당 GDP 이거는 그 통계 제시할 때 되게 중요해요. 단위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그죠? 1인당 GDP는 34,000달러. 이게 지금 몇 년 자료더라? 2021년인가 2022년 통계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준비할 때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 요 정도 때는 2만 달러 넘었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10년 넘게 지나가지고 3만 몇천 달러. 굉장히 저는 생소한 숫자입니다. 아무튼 1인당 GDP, 요거는 per capita GDP, GDP per capita. 이건 용어 알면 그냥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34,000달러다. 이거는요, 한국의 1인당 GDP가 is 34,000달러 혹은 stands at. stand가요, 서 있다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전치사 at은 어떤 지점, 특정 지점을 딱 찍어가지고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왜 그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에서도 in 같은 게 범위가 제일 크죠. 뭐 연도라든지 계절이라든지 분기, 반기, 뭐 월, 그죠? 이런 식으로 하죠. 그 다음에 그 at 쓰면은 이거는 몇 시각을 나타낼 때 딱 지점 찍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의 1인당 GDP가 34,000달러라는 그 특정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이만큼이에요. 요거 할 때 비동사도 당연히 되고요. 그 stands at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하나만 아는 것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쓰면 좋죠. 그래서 Korea's GDP per capita is $34,000 혹은 stands at $34,000. 코리아 어퍼스트로피 S 하셔도 되고요. 그 the GDP per capita of Korea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34,000달러 요게요. 숫자를 변환을 할 때 영어랑 우리말 왔다 갔다 할 때 좀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그것 중에 하나예요. 저도 연습을 되게 많이 많은 연습 끝에 지금은 기계처럼 변환합니다만 이게 영어는 천 단위로 세죠. 그래서 공 3개별로 콤마를 찍죠. 그래서 thousand, million, 100만. 그 다음에 그러면 밀리언이 공 6개, 공 9개가 빌리언이거든요. 10억. 그 다음에 공 12개가 조예요. 근데 우리는 공 4개 단위로 끊어요. 그래서 만. 그 다음에 공 8개인 억. 그 다음에 이제 주르륵 천억 어쩌고 나가다가 조. 공 12개. 조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9,999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1부터 9,999까지는 변환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만부터 변환이 생겨요. 34,000에서 우리는 3만이 나가니까 3 하고 나가면은 영어에서는 만으로 세는 단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에서의 만은 천이 10개인 거니까요. 그래서 숫자 변환 연습 좀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34,000달러 요거만 하고 넘어갑시다. $34,000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국 경제는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침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그 상황을 겪고 있다 할 때 동사를 뭘 쓸 건가, 요것만 이제 보면 되는데, 자, 침체를 겪다. experience a downturn 혹은 go through a downturn. 요렇게 하는 게 테크니컬한 의미의 침체는 아닌, 그러니까 다운턴이라고 지금 했잖아요. 테크니컬한 의미의 침체는 리세션이거든요. 침체인데 왜 리세션을 안 써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맥락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게 리세션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는 이게 조사를 좀 할 걸, 통계를 내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몇 개월 동안 경제 성장률이 그 기준치 미달이면은 officially 공식적으로 지금 경제가 침체다 요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치에 해당하는 성장률을 달성을 하면 침체가 끝났다라고 officially 선언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기술적인 통계적인 의미의 침체고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침체가 아니라고 하는데 경제가 계속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침체다, 경기가 안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의미의 그래서 그 몇 개월 동안 성장률이 이게 미달이 됐을 때 그런 의미의 침체라고 할 때는 보통 리세션을 써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는 그
그 리세션 말고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경기가 안 좋다, 경제가 안 좋다 그런 말을 할 때는 downturn 정도 쓰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리세션이 틀린 게 당연히 아닌데요. 리세션이 조금 더 의미 폭이 좁아요. 이게 조금 더 테크니컬하고 기준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고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downturn 하면은 이제 그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 그래서 겪는다 experience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go through 이것도 마찬가지. So the Korean economy is going through a downturn. 다운턴도 깨알같이 세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 부정관사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경제 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5번에서의 침체는 저는 그런 테크니컬한 의미의 리세션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상태가 안 좋다. 요거는 이제 be in bad shape. 그죠? 이거 할 때는 shape 앞에 관사를 안 써요. 요게 이 형태 자체로 이디엄이 굳어져 있어요. be in good shape, be in bad shape. 이게 이제 경제 이런 거랑 같이 쓰이면은 상태가 안 좋다. 이거고요. do well 하지 못하다. do well이 이게 문어체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주어가 사람도 올 수 있고요. 경제 같은 것도 올 수 있고 회사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먼저 company A is not doing well 이러면은 실적이 안 좋다예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잘한다, 학교 생활을 잘한다. My son is doing well in school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교 생활을 잘한다죠. 그러니까 뭐 공부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두루두루 학교 생활을 잘한다, 잘 지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안녕하지 못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do well 이거 되게 유용해요. 여기저기 쓸 수 있어요. 그럼 Korea's economy is in bad shape. The Korean economy 당연히 되고요. 그 apostrophe s 써서 Korea's economy. 그 더도요 한정사고 apostrophe s도 한정사기 때문에 한정사는 중첩해서 쓰지 않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The Korea's economy 요건 안 되고 The Korean economy 하든가 Korea's economy 하든가 The economy of Korea 하든가 그죠? 어쨌든 관사나 뭔가 한정사 처리는 해주셔야 돼요. So Korea's economy is in bad shape. 혹은 Korea's economy is not doing well.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doing well 여기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전체 실업률은 3.5%지만 청년 실업률은 3배 더 높습니다. 자, 일단 실업률 용어 표현하는 법, 그 다음에 3배 더 높다. 이거는 3배 혹은 뒤에 몇 배 해가지고 배수 표현하는 거는 다른 강의에서도 몇 번 더 할 거거든요. 왜냐면 기본인데 의외로 말로 하라 그러면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문장 패턴을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일단은 용어부터 볼게요. 실업률. The unemployment rate 하시면 돼요. 네, 실업률 중에서도 청년 실업률은 the youth unemployment rate 하시면 됩니다. 이게 청년 실업률에 youth가 들어가가지고 아 그러면은 청년들을 얘기할 때는 그냥 단어로 youth를 쓰면 되냐 요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프라인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뭐 그런 말 할 때 있죠. 뭐 요즘 청년들이 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할 때 the youth are 이렇게 하면 되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youth라는 그 개념이 되게 애매해요. 네, youth라는 말로 청년을 표현하기에 이게 나이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70대부터 뭐 90대, 그죠? 고령 집단하고 뭐 30대부터 40대 요런 집단을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3, 40대가 진짜 청춘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3, 40대를 대상으로 youth를 쓸 수도 있어요. 좀 제한적인 맥락이긴 하지만. 근데 일반적인 맥락에서 youth를 쓸 때는 약간 청소년도 포함이고요. 약간 10대 중후반 정도?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상 이제 그 부모의 동의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청년 실업률 이런 거 잡고 이런 거 할 때 만 15세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때부터 한 20대 초중반 이 정도 느낌인 것 같고 또 young adults라는 표현도 있어요. young adults는 법적으로 성인이기는 한데 아직 온전하게 독립해가지고 그 제한 몫을 하는 느낌까지는 아닌 근데 이제 아니면 막 사회에 진입을 했거나 이제 이런 느낌 그래서 보통 20대 느낌 young adults 이렇게 하죠. 근데 또 막연하게 청년들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2030 얘기 많이 하잖아요. 30대도 껴주잖아요. 그럴 때 young adult를 쓰면은 그건 좀 또 어색해요.
youth도 약간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맥락에서 청년들이 뭐 한다, 요즘 청년들이 이렇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제일 무난한 표현은 young people이에요. young people. young people 하세요. 그 다음에 청년 실업률은 이게 지금 명사 phrase로 딱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The unemployment rate of young people. 이거 아니고 이거는 그 청년 실업률 잡는 그 나이대가 딱 정해져 있어요. The youth unemployment rate. 그래서 youth라는 말은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저기 붙을 수도 있어요. 청소년부터 영어덜트를 포함하는 10대 중후반부터 20대 정도 포함하는 그런 느낌으로 쓸 때도 있고 비교 대상보다 나이가 현저하게 어리면은 뭐 3, 40대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5, 60대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딱 어떤 연령대가 정해진 표현은 아니다. 그다음에 영어덜트는 청년 중에서도 보통 20대, 네, 조금 제한된 표현이고 그냥 2030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40대 정도까지 40대 영피 요즘엔 0이죠. 네, 그렇다고 합시다. 저도 곧 40대가 될 테니까 영피플이 제일 무난하다. 근데 청년 실업률은 그냥 the youth unemployment rate가 용어로 굳어져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블라블라율 이렇게 할 때 여기서는 rate만 돼요. 네, rate는 복합어로 만들어서 많이 쓰여요. 여기서도 실업률처럼 unemployment하고 붙여가지고 그 실업률이 되는 거죠. 여기에 뭐 퍼센티지라든가 뭐 어디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share, 뭐 proportion 이런 거 안 돼요. ratio 안 돼요. ratio는 두 가지 변수 사이의 상대적인 비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전체 실업률은 그냥 몇 프로다 딱 나오잖아요. 그냥 요렇게. The unemployment rate. 그리고 앞에 제가 너까지 넣은 이유는 unemployment하고 rate가 이제 명사가 나열이 됐을 때 뒤에 나오는 명사가 최종적으로 수식을 받는 명사예요. 그래서 그 명사의 그 수랑 관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앞에 부분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rate는 가산명사예요. 그러니까는 뭐 un이라든지 the라든지 s라든지 뭔가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the unemployment rate. 근데 여기서 지금 청년 실업률 대비 전체 실업률로 나왔기 때문에 the overall 앞에 하나 붙여주시면 돼요. The overall unemployment rate 이게 is 혹은 stands at 3.5%. But the youth unemployment rate 이게 3배 더 높습니다. 3 times higher 하시면 돼요. 그죠? 3 times higher 비교급 앞에 배수를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4배 더 높다. 4 times higher. 5배, 5 times higher.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the overall unemployment rate is 3.5%, but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s 3 times higher than that.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rate의 용례 하고 youth 용례, 그 다음에 배수 표현하는 거. 요거 어순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3 times higher 요거를 그냥 외우시고 그 맥락에 맞게 숫자하고 주어하고 이런 거 바꿔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 원화 강세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 많이 하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화 강세 이런 거는 그냥 네 표현을 외워줘야죠. 어쩔 수 없죠. 수출 경쟁력 요거는 수출하고 경쟁력 그 명사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원화 강세 볼게요. 자, 원화 강세가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패러프레이즈는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냥 직역해도 괜찮아요. 그냥 직역하면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Because of 원화 강세, due to 원화 강세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구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문장을 보면은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쵸?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했으니까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주어로 잡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 진행 시제 써주고 자동사로 그 decrease 같은 거 써주시면 되겠고 원화 강세가 원인이 되니까 because of not due to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문장을 이렇게만 만드는 법을 알고 있으면 조금 특히 글로 쓰거나 할 때 그 문장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해주는 게 좋은데 약간 부족함을 뭔가 2% 부족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원화 강세 자체를 주어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원인이 되는 것 자체를. 원화 강세가 떨어뜨리고 있다. 뭐를요?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요렇게 삼형식으로 영어에서 문장 많이 써요. 그래서 사실
요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갈 때는 due to나 because of를 쓰는 게 직관적이니까 그렇게 문장 만들어도 크게 상관없는데요. 글로 쓰는 경우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로 주어를 조금 우리말이랑 다르게 잡아서 문장 구조를 다르게 가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요렇게 주어 다르게 잡는 연습 있죠. 특히 뭐뭐로 인해, 뭐뭐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주어 다르게 잡는 거. 다른 강의에서도 그래서 남은 이제 20강까지의 강의 중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패러프레이즈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한 번에 이해가 안 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원어 강세를 보면 A strong Korean won, A rising Korean won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원화면은 이게 원이 고유명사 아니냐. 이게 뭐 1조 원 해도 1 trillion won이라고 하지 1 trillion wons라고 안 하지 않냐. 맞는 말인데 여기 어떻게 부정관사가 붙었냐. strong이나 rising이라는 성질, 그죠? 형용사로다가 성질을 부여를 하면서 보통명사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잘 와닿는 설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기초쓰기 온라인 강의에서도 통계치 제시하는 거 할 때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만약에 20% 어떤 수치가 20%예요. 근데 그게 이 맥락에서는 엄청나게 큰 수치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근데 단순하게 뭐 A가 20%입니다. 이렇게 제시할 때는 20%가 당연히 고유명사죠. 숫자는 고유명사 취급하니까요. 그래서 A is 20% 하면 되는데 이 맥락에선 20%가 되게 높은 수준의 성질을 가진 그래서 높다는 성질을 가진 그런 숫자다라는 의미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A is a surprising 20%. 이런 식으로 A surprising 이렇게 마찬가지로 형용사로 성질을 부여하게 되면은 20%라는 고유명사를 보통명사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법적으로는 이게 양실혜 선생님은 통대 문법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을 수도 있어요. 관사 부분에서. 전 이 정도로밖에 설명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냥 외워. 그냥 그 고유명사인데 형용사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떤 성질을 부여를 받으면 보통 명사 취급이 된다. 그래서 앞에 부정관사가 올 때도 부정관사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 어나 언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 정관사가 올 때도 가끔 있어요. 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런 거 그때그때 나올 때 관사 용례 보고 외우시면 돼요. 솔직히 저도 이거를 문법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이고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쓰니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A strong one, A strong Korean one 뭐 아무렇게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출 경쟁력, 수출 export 경쟁력, competitiveness. competition 아니에요. competition은 경쟁이라는 그 추상적인 상황이나 개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뭔가 경쟁하는 그 상황, 대회. 그러면 가산명사. 그죠? 그래서 this is a competition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경쟁을 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어떤 상황. 그 다음에 그냥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럴 때는 competition is fierce. in our society 이런 식으로 그냥 관사 없이 불가산 명사로 쓰면 되고요. 그래서 경쟁력은 경쟁하는 상황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우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export competitiveness예요. 경쟁력은 그냥 competitiveness입니다. 불가산 명사고요. 그러면 a strong one is 떨어뜨리고 있다. 떨어뜨린다 이게 약화시킨다에 해당하는 타동사를 갖다가 쓰시면 돼요. 그러면 A strong Korean won is undermining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undermine 기본 동사고요. 약화시킨다. 뭐 그다음에 그 뭔가를 안 좋게 한다는 거거든요. 떨어뜨린다. 타협하다에 해당하는 compromise 있죠. 그것도 약화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a strong 혹은 a rising Korean won is compromising the country's export competitiveness.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undermine compromise, 약화시킨다는 의미로 기본 동사니까 외워두세요. 8번, 임금 정체와 소득 불평등으로 내수가 부진합니다. 자, 이거 우리 직전에 했던 문장이랑 구조가 똑같기는 한데요. 여기서는 임금 정체와 소득 불평등이 내수를 부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조금 부진하게 한다에 해당하는 표현이 조금 그러니까 그냥 because of 임금 정체 and 소득 불평등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8번 문장에서는요. 그냥 그 용어랑 표현 이거를 습득하는 데에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임금 정체는요. 임금은 영어로 wage로 가요. wage에 s를 붙인 형태도 의미는 같아요. 앞에 정체하는 임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체하는에 해당하는 형용사가 stagnate에서 파생된 stagnant 혹은 그냥 그 동사에 ing 붙인 stagnating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stagnant wages 또는 stagnating wages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소득 불평등은 그냥 요거 외우세요. income inequality. 다른 표현이 뭐가 없어요. 그냥 소득하고 불평등 명사 나열해 주시면 되고요. inequality 이거는 정말 많은 경우에 그냥 불가산 명사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 불평등의 종류 아니면 불평등을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아니면 여러 곳에서의 불평등 이런 식으로 해서 inequality를 복수형으로 쓰는 경우도 보긴 봤는데요. 보편적으로는 그냥 불가산 명사로 써요. 그래서 income inequality 요거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내수가 부진하다. 자, 부진하다가 이게 한자어라 가지고 영어로 뭔가 굉장히 팬시한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그냥 weak로 가겠습니다. 내수가 약하다 이거죠. 그죠? 내수가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거니까요. 그래서 부진하다는 그냥 weak. 내수가 좀 많다 그럼 strong 하시면 되고요. 내수는 국내 수요죠. 그래서 domestic demand 하시면 되는데 demand를 수요라는 의미로 쓸 때는 불가산. A demand 혹은 demands 이렇게 가사명사 취급하시면 요구사항이 되어서 수요라는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supply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공급과 수요, 우리는 수요 공급이 먼저예요. 수요와 공급 요거 할 때 영어로 그냥 supply and demand예요. 네. supply도 가사명사 취급해서 supplies 하면은 공급품, 그 물품 아니면은 그 공급량 이런 게 돼요. 자, 그래서 합치면 domestic demand is weak. because of 또는 due to stagnant wages and income inequalit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 구조는 진짜 기본이고요. 여기에서 가장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demand의 수 처리예요. 불가산 명사로 써서 수요. 8번은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고요. 9번. 한국의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표현을 그냥 통으로 알고 있으면 넘어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번 여기 사상 최고치 이거 할 때 나오면 외우세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요. 내가 모르는 단어를 외우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이렇게 가계부채 말고 주어만 바뀌면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쓰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versatile하게 그죠? 활용도가 높은 그런 phrase를 외우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그냥 통으로 외우세요. 가계부채. 가계부채 이건 용어 알면 끝나죠. 가계. 이건 이제 그 경제 주체를 기업과 국가, 가계 봤을 때 가계. 그 family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여기서 그냥 household 쓰시면 돼요. household. 경제 주체로서의 가계를 얘기할 때는요. household로 가요. household는 맥락에 따라서 우리말로는 세대, 그죠? 우리는 뭐 세대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저는 아직도 세대주의 개념을 모르겠긴 한데 아무튼 세대주 할 때 그 세대, 그 다음에 가구. 뭐 1인 가구 할 때 household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계는 household 쓰시면 되고 부채, debt. 그냥 명사 나열해 주시면 돼요. 사상 최고치 기록 이거 그냥 외우세요. reach a record high 또는 something is the highest ever. 여기는 사실 highest 다음에 꾸며주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앞에 더는 빠져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최상급 앞에는 더 붙인다고 통일해서 외웁시다. 그다음에 reach a record high, 기록했다 해서 기록하다라는 동사 표현 때문에 record를 동사로 쓰고 싶은 충동이 당연히 있는데요. 보통은 그냥 reach를 써요. reach a record high. record가 여기서는 형용사, high가 명사예요. 근데 high가 고점이라는 뜻으로 명사로 쓰일 때는 가산명사예요. 그럼 사상 최저치는 뭘까요? reach a record low. 거기도 똑같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something is the lowest ever. 요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household debt in Korea has reached a record high. 또는 Korea apostrophe S. Korea's household debt is the highest ever.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네, 저는 또 household debt in Korea 2번 했는데 Korea's household debt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표현을 외우시면 깔끔하게 끝나는 그런 장문이고요. 10번. 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내수를 진작해야 합니다. 내수는 우리 아까 봤어요. 그다음에 진작하다에 해당하는 표현 그냥 네, 별거 아니지만 동사 표현 같이 볼 거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성장 산업 육성이에요. 네. 물론 나라마다 정부가 그 경제를 당연히 서포트하고 기업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영미권 국가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되게 심해요. 진해요. 네. 그래서 약간 성장 산업을 육성한다 이게 좀 영어로 옮겼을 때 좀 정서가 안 맞기는 해요. 영어권에서는 잘 안 하는 표현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서포트 한다는 차원보다 조금 더 저는 적극적인 단어라고 보거든요. 근데 서포트라고 해도 괜찮고요. 네. 패러프레이즈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성장 산업을 육성한다. 성장 산업이 성공하도록 또는 성장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준다, 도와준다. 그죠? 그러면은 help 성장 산업이 prosper, help 성장 산업 succeed, help 성장 산업 become competitive. 그죠? 성장 산업은 growth industries 이렇게 직역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industry가 그 어떤 업계, 어떤 산업 얘기할 때는 가산명사인데요. 이거는 지금 특정 산업 하나를 찍었다기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큰 그런 산업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A growth industry, growth industries 이런 것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육성한다니까 뭐 키운다 이런 의미로 뭐 nurture 이런 거 쓰면 안 되냐.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정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이거를 이제 특히 옛날에 개발 한참 할 때는 정부가 찍었죠, 몇 개 산업을. 그래서 집중적으로 밀어주고 막 했었는데, 영어권에서도 당연히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만, 의외로 막 nurture라든지 promote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는. 굳이 선택한다면 foster, F-O-S-T-E-R, foster growth industries 이 정도? 그 정도는 쓸 것 같아요. 근데 막 nurture? 네. 안 될 건 없어요. 안 될 건 없으나 그런 딱 떨어지는 표현이 괜찮은 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paraphrase 이 정도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prosper 같은 경우에 이거를 번영하다, 번성하다로만 외우고 계시면 이런 맥락에서 못 쓰는데 그 영어에서는 애들, 그래서 학생들 혹은 뭐 직장인, employees prosper 뭐 이런 것도 써요. 그래서 help employees prosper 그러면은 직원들이 그 직장에서 역량 발휘하면서 잘 지낼 수 있게 이런 의미로 쓰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prosper 하고 경제나 기업이나 산업도 prosper 하고 굉장히 용례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패러프레이즈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수를 진작하다, 내수를 끌어올린다, 내수를 개선한다, 띄운다 이런 의미죠. boost, improve. boost가 진짜 여기저기 쓰기 좋은 단어예요. 우리가 잘 못 쓰는 기본 동사 중에 하나인데 boost domestic demand 하시면 됩니다. 자, 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내수를 진작해야 된다. 이게 주어가 없어요. 우리말에서. 이럴 때 이제 일반 주어 잡으면 되는데요. 그냥 we.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맥락엔 주어가 정부이기는 해요. 그래서 the government needs to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the government를 쓸 때는 주어가 정부인 게 맥락상 확실할 때. 그게 모르겠다? 그럼 그냥 we 정도 처리하시면 돼요. We need to help growth industries prosper and boost domestic demand. 이 정도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말하기 연습 해볼게요. 한 두세 문장 정도를 제가 합쳐놨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볼 때랑 이렇게 문장들을 합쳐가지고 말하기 연습을 할 때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볼게요. 한국은 압축 성장을 이루었고 한국전쟁 이후에 삶의 질이 크게 향상이 되어서 현재 한국은 세계 14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1인당 GDP는 34,000달러입니다. 이거 진짜 정보 양이 빡빡해요. 빡빡한데 자, 일단은 짧은 기간에 크게 성장, 그 다음에 삶의 질도 향상이 됐고 세계 14위 경제 규모, 그 다음에 1인당 GDP 얼마. 요건데 자, 이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해야 되니까 텍스트를 안 보고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다 하면 좋아요. 세계 14위 1인당 GDP 34,000달러. 근데 내가 숫자는 모르겠고 3만 달러가 넘는다 정도만 기억을 했다. 그 다음에 14위는 내가 기억을 못했다. 그러면은 압축 성장, 삶의 질 향상, 1인당 GDP 얼마 요거 세 개만 해볼게요. So Korea has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has greatly improved since the Korean War, and the country's per capita GDP is $34,000. 이 정도 했는데 14위의 경제대국 나오면 좋죠. 나오면 좋은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그쵸? 대체적인 의미 중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영어 달아놓은 거는 정말 이상적으로 다 했을 때. 근데 내용을 이렇게 듣기만 하고 텍스트 안 보고 그거를 내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그 리프로덕션을 할 때는
약간 거의 불가능한 목표예요. 그래서 메모리 연습을 특히 통번역대학원 입시를 염두에 두시고 메모리 연습을 하시는 경우에는 정말 압축성장, 한국전쟁, 삶의 질, 그다음에 세계 14위 경제대국, 1인당 GDP 34,000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 정도 내용이다 그러면 키워드 한 3개 정도 잡으시면 네, 충분해요. 그래서 방금 제가 한 거 그 정도 내용 커버 한 80% 정도 커버하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말하기 연습할 때는 아까는 표현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본 거잖아요. 영작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고 말하기 연습을 할 때는 중요 내용 추려서 스토리텔링 하듯이 그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면 되겠고 한국 경제는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전체 실업률은 3.5%지만 청년 실업률은 3배 더 높습니다. 자, 여기서 3배 이거는 해주면 좋고 전체 실업률도 3.5% 해주면 좋은데요. 지금 한국 경제가 상태가 안 좋다. 이거 하나 해줘야 돼요. 침체, 상태가 안 좋다. 근데 상태가 안 좋은 걸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실업률인데 지금 전체 실업률도 전체 실업률인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청년 실업률이 많이 높다. 근데 내가 전체 실업률 3.5% 기억 못했어. 그 다음에 3배 이거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 한국 경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청년 실업률이 특히 높습니다. 이 정도 의미는 전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he Korean economy is not doing well.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s much higher than the overall unemployment rate. 이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빠뜨려라, 네 맘대로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 원래 의미에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빠지더라도 큰 틀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게 중요 내용을 전달을 빠르게 하라는 거거든요. 통역에서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3.5%를 기억하겠다고 떠듬떠듬 하면서 이러면서 듣는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그죠?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내용 그거를 빨리 던져주고 기억 안 나는 부분은 지나가야죠.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누락을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빨리빨리. 요거는 이제 이 시간까지 강의 진행하면서 말하기 연습을 매번 할 거거든요. 그때 또 매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만 하고 마지막. 원화 강세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임금 정체와 소득 불평등으로 내수도 부진합니다. 가계 부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성장 산업 육성하고 내수를 진작해야 됩니다. 지금 길어요. 네 문장을 합친 건데 앞에 세 문장은 상황 설명이에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서제스천이죠. 그래서 요거 앞에 세 문장은 나열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거의 다 못해요. 만약에 세 가지가 나열이 됐다 그러면 하나나 2개 정도 하면 잘한 거예요. 그리고 내수가 부진한 이유가 또 세부적으로 2개가 나왔죠. 임금 정체, 소득 불평등. 이런 거는 사실 뭐 거의 못 살리죠.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강세 이것도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인데 못 살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겨우 수출 경쟁력 안 좋고요. 내수도 안 좋아요. 지금 수출하고 내수 둘 다 안 좋아요. 근데 가계 부채도 심하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 산업 육성, 내수 진작. 요건데 제안 요거 서제스천. 그래서 앞에 현상 나왔고 서제스천이 있어요. 요 정도 그 적당히 추려서 하는 거죠.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is declining and domestic demand is also weak. Household debt has reached a record high. So we need to help growth industries succeed and boost domestic demand. 네. 이 정도 하면 훌륭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하기 연습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요거는 뒤에 이제 다른 강의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요 정도 수업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첫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복습 잘 해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